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차 수산가공산단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여수 오천산단이 정부의 노후재생산단에 선정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웰빙산단으로 탈바꿈을 시도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조성 30여 년을 맡고 있는 여수 오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1번지로 알려졌던 이곳은 40여 개 업체가 가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천 산단이 웰빙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87억 원을 포함해 37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협소한 도로 현실을 반영해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창고와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오천산단 활성화구역 안에 핵심 시설인 웰빙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도 모색하게 됩니다. 지금은 1차 제품을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R&D 연구센터를 조성을 해서 기능성 물질 추출이라든지 수산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 해 생산량 3만 2천여 톤,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의 여수 오천산단.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수 오천산단이 소기업 중심의 낡은 수산 가공산단에서 웰빙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의 전통 설화 등 지역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지역 공모 사업에 두엄면 운대리 설화특화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여행 상품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설화문화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분청 문화박물관과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생발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세 개 시는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광양 백운산 관광지를 연계한 팸투어를 정례하고 크루즈 공동 마케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체육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노소 운행하는 거 관련된 적자 부분만 이거 보존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저희들이 챙겨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와 시 사이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해 무료 환승하는 방안을 어떻게든 내년 1월에는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시장님들이 약속한 대로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던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등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건의사항을 정리해 다음 주 내로 세 개 시장이 직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갖다 대밀어야지만이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청이 공동으로 생면 존중에 대한 관심과 문화 고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단체 등은 어제 청소년 생명존중협의회를 발족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청소년 전문 상담사 확충과 학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정수장인 김영록 장관이 지난 4일 취임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정작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인 쌀값을 18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쌀 생산 조정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하여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5만 헥타르를 시작으로 2019년에 10만 헥타르까지 늘려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만 헥타르는 전남의 전체 벼재배 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반짝 효과를 볼진 모르겠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값 교란의 주 원인인 수입쌀을 막지 않고선 쌀값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국제법이 어쩌고 WTO가 어쩌고 이렇게 타령만 한다 하면 정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지난 2011년처럼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벼 대신에 심는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을 해쳐 가격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쌀값 안정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현재로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만흥동 마레터널 앞 도로와 무선에서 여천초등학교를 간 도로를 일제히 개통합니다. 내일 개통되는 마레터널 앞 도로는 종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돼 원활한 차량 교통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무선 여천초등학교 간 도로는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 이달 완공했으며 길이 1,460m 4차로로 사업비 14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한 가구만 사는 섬이 있습니다. 여객선도 다니지 않고 전기와 식수조차 부족한 곳이지만 부부는 이 섬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인근 큰 섬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48살 박근범 씨가 서둘러 배에 오릅니다. 10여 분 남짓 직접 배를 몰아 도착한 섬은 완도군 부도입니다. 대기업에도 다니고 목장 운영, 개인 택시 운전까지 했던 박 씨가 아내와 함께 부도에 정착한 건 7년 전. 집에서 잠밖에 자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런 생활이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옛 경찰 관사를 개조한 집. 육지에서 사온 자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고 흘러내린 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아 고단하긴 하지만 자연산 해초를 채취해 팔기도 하고 미역과 다시마 양식까지 시작하면서 이제 부부는 섬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가 같이 이제 친구처럼 그래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고요. 부도 주민 내외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선착장과 해조류를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을 갖는 것. 부부는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 사는 섬마을을 만들고 싶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가 우박 피해를 입은 복숭아 재배단지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월등면 일대 130헥타르 복숭아 농장에 피해 과실을 매입해 농협과 함께 판매하거나 비료용으로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에도 예비비 10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440여 헥타르 매실 농장의 피해 과실 945톤을 관내 농가들의 축산 사료용으로 전량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29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품종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가오리와 고등어 등 10개 어종으로 피해 보전 직불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업 지원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직불금과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여수 밤바다 종포 밤빛누리 조형물이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5월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위해 여수 해양공원에 설치한 여수 밤바다 종포 밤빛누리 조형물이 2017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은 전남도가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로운 디자인 실현을 위해 친환경 공간과 건축물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광양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폭염에 지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 생활관리사 35명이 관내 독거노인 1,400여 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습한 기운에 몸이 축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영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33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장맛비도 다시 올 텐데요. 낮에는 남부지방, 퇴근길 무렵에는 충청과 경기 남부지방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특히 남해안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